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기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SK증권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리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대기업에서는 24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구분하고 팩트까지 체크해가지고 그동안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답답함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모든 이슈들 공시나 기사 내용 파악은 물론이고 업계와 기업 담당자들 면담을 통해서라도 관련 내용들 확인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대기업 안에서 저 정인호 멘토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 끝까지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SK증권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영상인 만큼 SK증권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증권은 아직까지도 로고에 SK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SK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2018년에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SK의 품을 떠났고요. 그렇지만 SK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증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떠날 때 많이 걱정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열사 통해 가지고 뭐 채권 발행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원들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좀 고객군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보니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여태까지는 성장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O,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뭐 미술품이나 뭐 각종 자산들을 쪼개어서 나눠서 거래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관련된 토큰 증권 시장 관련해서도 미리 좀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해당 시장이 열린다면 새로운 수익 기회를 볼 수 있는 SK증권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증권이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위탁영업 그리고 IB 자기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IB 부문은 언더라이팅, 이제 인수 업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용어든지 사실 좀 많이 낯서실 수 있는데 그냥 IB 부문이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IB 부문이 이제 채권 발행, 그 다음에 주식 발행, 그 다음에 부동산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요 두 가지 전통적인 업무만 하다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되면서 부동산 PF 대출을 증권사도 신용공여 등 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시장이 좀 열리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상장한 좀 득이 됐지만 이제는 이 위험 관리가 좀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탁매매 부분은 아직까지 좀 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도 크게 높지 않은데 점유율도 조금씩 좀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업황이 확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관련된 수익을 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종류의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B 부문의 실적 회복과 그 다음에 자기매매 부분의 꾸준한 실적 유지, 그리고 STO를 통한 미래 성장성을 봐야 되는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황과 좀 차이가 있다, SK랑도 관련이 없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B 업무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채권 발행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실적을 좀 내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SK 계열사 채권들을 좀 했던 경험 때문인지 지금 이제 상반기 DCM 시장에서 5위까지, 업계 5위까지 실적을 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SK증권이 상당히 소형 증권사로 업계 중하위권이라는 것에 비하면은 DCM에서 5위 수준으로 매출을 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ECM 주식, 보통 이거는 상장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식이 상장할 때 여기에 개입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아니면 뭐 유상증자라든가 여러 자금 조달을 할 때 관여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미약하다. 다만 채권 발행 시장에서 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리스크는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F 부동산 대출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실적을 좀 쌓았었는데 아무래도 자기 자본이 1조가 안 되는 소형 증권사다 보니까 한 3천억, 4천억 정도의 이제 우발 부채만 돼도 좀 부담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3,700억대의 우발 부채를 좀 보고 있는데 자기 자본 대비 벌써 62%까지 올라온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소형 증권사들이 특히 이제 브릿지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매입 확약,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서 돈을 못 갚든다라고 하면은 SK증권이 관련된 채권들 우리가 대신 좀 사줄게, 이런 매입 확약까지 하면서 PF를 좀 신용 공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리스크가 일반 부동산 PF보다도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릿지로는 이제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땅 살 때 돈 빌려주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더욱더 부실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회사로 저축은행 조그마한 걸 하나 인수를 했는데 그 저축은행도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거기도 부동산 PF 관련 영업을 했던 거라 좀 거기도 어떻게 보면 아픈데 덤이 얹어지고, 그래서 이런 결과 현재 신용 등급이 아직은 안정적이었다가 이제는 부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아직은 A2 플러스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언제든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내려오면서 현재 유일하게 좀 이제 K프 투자증권과 같이 부정적으로 내려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리고 PF 관련 매출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채권 발행 시장을 통해서 얼마만큼 만회하느냐가 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체력을 좀 유지하고 신용 등급을 유지할 때 이제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갈지 저랑 같이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SK증권은 또 선제적으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3년 2월 달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STO 관련해서 빠르게 좀 사업들을 협약을 맺고 진행을 했어요. 부동산 관련된 펌블, 미술품 관련된 아트앤가이드, 자산수탁, 인피니블록, 지갑, 패치랩스 등등 이런 기업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STO 관련 시장이 열릴 때 빠르게 해당 시장에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대형사들이죠. NH투자증권, KB, 미래에셋, 여긴 다 5대 증권사고, 신한투자증권도 업계 상위 증권사인데 이런 증권사들 못지않게 오히려 더 빠르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의 먹거리로서 다시 한번 좀 가치가 부각되고, SK증권의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고 해당 이슈가 될 때 다시 한번 기업 가치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K증권 그래도 실적을 보면은 IB랑 그 다음에 자기매매 관련해 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적자로는 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2024년에 시장이 조금 주식시장이 좀 활발해지는 부분이 나오면은 관련해서도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신용 등급을 해소하고 STO를 기다려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흑자 지속에도 다소 불안정한 환경의 SK증권이고, 그리고 SK그룹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PF 관련 부실 이슈가 계속해서 SK증권도 피해갈 수 없고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험도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안심을 시켜줄지,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소되면은 STO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주가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SK증권이기 때문에 리스크 해소하면서 신사업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들 이슈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 관련 영상들 잘 보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데이업에서는 24시간 각각 멘토들이 종목들 밀착 취재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뿐 아니라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들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어떤 종목이든 다 찾아보시고 해당 정보 영상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